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노름꾼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내용은 죄와 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866년에 발표된 노름꾼은 작가의 대표작인 죄와 벌, 이듬해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869년에는 백치가 발표되었으니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갓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작가의 작품들은 복잡한 인간 관계와 사건, 끝없이 이어지는 긴 호흡의 문장으로 유명한데요. 이 소설 역시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주인공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깊이 공감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알렉세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한 장군의 집에 가정교사로 생활하고 있죠. 장군에게는 폴리나라는 이름의 수양딸이 있는데요. 알렉세이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나는 결국 영국인 에이슬리와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군은 블랑슈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나중에 블랑슈는 알렉세이와 연인 사이가 되죠. 한편 장군은 집안 어른인 안토니다의 유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알렉세이는 한 장군의 집에 고용된 젊은 가정교사로 그를 따라서 독일의 룰레텐부르크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군은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중년의 남자로 그에게는 폴리나라는 수양딸이 있었는데 알렉세이는 그녀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장군 자신도 젊은 프랑스 여자인 블랑슈를 사랑하고 있어 자신이 지고 있는 빚만 갚으면 그녀에게 청혼해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장군에게는 안토니다라는 아주머니 뻘인 부유한 노파가 있었는데 장군은 그녀가 사망하면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장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렉세이뿐은 아니었고 드 그리에라는 프랑스 사람도 있었는데 장군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거만한 성격의 그는 알렉세이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알렉세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어느 날 저녁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러시아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알렉세이와 언쟁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는 장군 일가가 유럽 여행을 할 때 알게 된 영국인 에이슬리도 함께하고 있었고 알렉세이는 그 역시 폴리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하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알렉세이는 폴리나와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는데 폴리나 역시 돈이 필요해 안토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알렉세이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면 거꾸로 몸을 던지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자신을 위해 도박장에서 룰렛 도박을 해 돈을 따오라고 하죠. 알렉세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폴리나가 쥐어든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향하고 다행히 운이 좋아 얼마의 돈을 따서는 폴리나에게 돌려줍니다. 그 역시 도박을 원하진 않았지만 돈이 필요한 폴리나가 도박을 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알렉세이가 도박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알려져 다음날 식사 시간에 드그리에가 그를 비웃으며 은근히 비난하고 장군도 그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폴리나가 시켜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스스로 뒤집어 쓴 다음 식사 시간이 끝나고 폴리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렉세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폴리나는 이를 증명해보라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브루머 헬름 남작 부부에게 시비를 걸어보라고 하죠. 폴리나의 충동질에 흥분한 알렉세이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남작 부부는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알려지게 되면서 장군은 알렉세이를 불러 야단을 치고 그를 가정교사 자리에서 해고해버리죠. 화가 난 알렉세이는 브루머헬름 남작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그를 찾아가 단판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고 놀란 장군은 그를 말리지만 듣지 않습니다. 다음날 드그리에가 알렉세이를 찾아와 남작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폴리나의 쪽지를 전달하는데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죠. 그 내용보다 드그리에가 폴리나의 쪽지를 받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난 알렉세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영국인 에이슬리를 찾아갑니다. 그는 에이슬리와 함께 장군과 블랑슈의 관계, 드그리에에 대한 험담, 폴리나의 처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중 알렉세이는 모스크바에서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토니다 할머니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걷지도 못해 안락 의자에 앉은 채 독일까지 온 그녀는 알렉세이를 알아보고는 그를 불러 장군 집안 사람들이 어찌 지내는지 안부를 확인하죠. 그녀의 등장에 장군과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고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안토니다의 모습에 은근히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룰레텐부르크에서 지나게 된 안토니다는 갑자기 룰렛 도박에 빠져 알렉세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날리기 시작하죠. 장군과 드그류에는 안토니다가 장군에게 유산을 남기기 싫어 일부러 돈을 탕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녀를 모시고 다니는 알렉세이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안토니다는 10만 루블이라는 막대한 돈을 잃고 모스크바로 떠나버리고 장군이 유산을 상속할 것을 기대했던 블랑슈도 그와 거리를 두죠. 그런가 하면 채권자인 드그류에 역시 강제 집행을 통해 장군의 자산을 처분해버리고 폴리나에게 5만 프랑 상당의 채권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이는 폴리나에게 달갑지 않은 것이었고 그녀는 알렉세이를 찾아와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데 돈에 쪼들려 드그류에게 어쩌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 화가 난 알렉세이는 도박장으로 달려가죠. 놀랍게도 그날 알렉세이는 20만 프랑을 도박으로 벌어들이고 돌아와 폴리나에게 5만 프랑을 주는데 그녀는 그 역시 자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고 오해합니다. 폴리나는 결국 알렉세이를 버리고 자신에게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인 에이슬리에게 가고 블랑슈가 알렉세이의 행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 정도 돈이면 함께 파리로 가서 유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를 유혹하고 자포자기 심정이 된 알렉세이는 그녀를 따라 파리로 가죠. 파리에서 블랑슈는 알렉세이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순식간에 10만 프랑을 탕진하는데 얼마 후에 블랑슈를 잊지 못한 장군이 파리로 찾아옵니다. 블랑슈는 이번엔 알렉세이를 버리고 장군에게 가버리고 도박으로 번 돈을 탕진한 알렉세이는 이번에 함부르크로 가서 다시 한번 도박을 해보려고 하죠. 함부르크에 간 알렉세이는 1년 8개월 동안 도박에 빠져 밑바닥 인생을 살고 빚을 갚지 못해 감옥까지 갔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을 찾아온 에이슬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폴리나는 에이슬리의 가족들과 영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스위스에 있으며 안토니다는 사망하면서 장군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블랑슈가 이를 다 탕진했고 장군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슬리는 폴리나의 부탁을 받고 알렉세이를 찾아왔다면서 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는 얼마의 돈을 주고 떠나죠. 알렉세이는 폴리나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에게 받은 돈을 들고 다시 도박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세이의 인생관을 통해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노름꾼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알렉세이를 지칭하는 말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원래 그는 처음부터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짝사랑하던 폴리나로부터 대리 도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룰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박장에 드나들면서 알렉세이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도박에 임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룰렛에 걸어 20만 프랑이라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나서 블랑슈와 이를 단기간에 날려먹은 그는 이전과 달리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하죠. 에이슬리로부터 폴리나의 근황을 전해들은 그가 자신을 그녀에게 증명하겠다며 떠올린 것은 충격적이게도 도박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알렉세이가 도박꾼이 되고 만 것은 순진하기만 했던 그를 폴리나가 도박을 하도록 꼬드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도박에 빠지게 된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인생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알렉세이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작품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 운명에서 무언가 극단적이고도 결정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에 뭔가 드라마틱한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평범하게 흘러간다는 것의 의미는 노력한 것 이상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알렉세이는 자기 삶에 비범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것이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져 도박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럭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운에 기대다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렉세이가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알렉세이와 폴리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알렉세이는 장군에게 고용된 가정교사로 장군의 수양딸인 폴리나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알렉세이의 경우는 일반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상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그는 폴리나가 자기 대신에 도박장에서 룰렛 도박을 해달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따르고 있죠.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인데 알렉세이와 폴리나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나는 알렉세이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알렉세이는 이를 따르는 것으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일방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혹시 내가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그저 그녀 곁에서 뿜어내는 빛을 받으며 그녀의 후광 속에 있고 싶을 뿐이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기 스스로를 폴리나라는 별 주위를 떠도는 행성 같은 존재로 격화시키는 표현으로 이 생각만으로도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죠. 짝사랑이 오래가게 되면 자신과 상대의 모습을 왜곡하게 되어 스스로는 한없이 낮추고 상대를 끝없이 높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자아상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으며 이때부터는 사랑하는 감정도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알렉세이 스스로도 폴리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니, 차라리 그녀를 미워한다고 대답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다. 난 그녀가 혐오스러웠다. 결론적으로 알렉세이에 일그러진 생각이 폴리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군과 알렉세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알렉세이와 더불어 줄거리 진행이 있어 한 축을 차지하는 인물은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사하죠. 알렉세이의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박의 요행에 빠져 자신의 돈이 아닌 것을 행운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장군은 친척인 안토니다 할머니가 사망하면 그녀의 막대한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안토니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고 내심 그녀가 빨리 사망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안토니다가 비록 의자에 앉은 채였지만 생각보다 기력이 좋은 모습으로 여행지에 나타나자 실망 섞인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결국 알렉세이와 장군 모두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찌 될지 모르는 운에 맡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운에 맡겨버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것이 알렉세이의 고백인데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들 두 사람에게 내린 결말이 재미있죠. 안토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도박에 빠져 많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날리도록 만들어 유산만 바라보고 있던 장군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 역시 도박으로 돈을 따긴 했지만 블랑슈에게 잘못 걸려 허망하게 돈을 날리고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여겼던, 운의 모든 것을 맡겼던 두 사람 모두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작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노름꾼 줍줍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감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